(2025년 10월 2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48일째, 그리고 휴전 1단계 발효 1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지 2주가 다 되어가지만 하마스는 애당초 약속했던 무장해제는커녕 오히려 하마스 대원을 다시 집결시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날리는 등 여전히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휴전 2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 우리 이유진 PD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 10월 19일 날 월요일이에요. 일요일 저녁에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다가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전사를 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10월 19일 저녁에 가자지구 남부 라파 국경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이 정찰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하마스 무장 세력의 기습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네, 하마스는 RPG, 로켓 추진 수류탄과 소총 사격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병력을 공격했고요. 이 과정에서 병사 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고 가자지구 전역의 하마스 거점 수십 곳을 동시에 타격했는데요. 이번 공습은 하마스의 무기 저장고와 사령부, 그리고 터널 입구 등을 주요 목표로 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즉시 중재에 나서서 이 둘의 공방전을 중단시켰고요. 그래서 같은 날 밤 휴전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지금 그 휴전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겨우겨우 성사시켜 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가자 지금 분위기가 다시 이렇게 험악해지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별로 기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대해서 동시에 질책을 하면서 이제 휴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하마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압박을 넣었는데요. 트럼프는 내가 요청하면 이스라엘은 2분 안에 가자지구로 가서 하마스를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마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워싱턴이 이스라엘에게 휴전은 유지하되 하마스에 대한 대응은 계속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휴전은 다시 재개가 되긴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하고 하마스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이스라엘 군이 전사를 하고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은 그냥 정찰 작전 중인데 기습 공격을 당하고 가고군요.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가자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현재 겉으로는 가자지구가 휴전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군사적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이른바 황색선, 옐로우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경계선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 황색선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는 그 지역 53%를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황색선에 대해서 군 관계자들은 하마스가 다시 국경 근처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기습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스라엘군이 그 황색선을 설치하고 있는 그 작업 중에 하마스 대원들이 황색선을 넘어서 몰래 접근해서 이스라엘군에게 기습 공격을 가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그 황색선을 넘은 하마스 대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IDF는 드론을 이용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그 황색선에서 물러나라 그 전단을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는 휴전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그런데 가자지구 전쟁 이후에 과연 가자지구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 다시 말해서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관리할 것이냐. 어떤 그 군사기관들이 이런 거를 두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이집트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게 아닌가. 평화유지군, 안정화군. 이집트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일단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이 추진 중인 유엔 결의안 초안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안정화군 창설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안정화군 구상과 함께 이집트가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안정화군은 기존의 평화유지군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갖는 구조를 갖고요. 단순 평화유지 임무를 넘어서 치안 확보와 그리고 무장단체 해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안보 임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집트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관측도 많은데요. 이집트가 라파 국경 그 개방을 애초에 또 꺼리고 있고 시나이 반도로 무장 세력이 넘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스라엘도 라파 국경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당분간 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는데 게다가 만약에 이집트가 주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자 통제가 팔레스타인 행정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팔레스타인 국가 구상으로까지 이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도 아직 공식적으로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요. 하마스 무기 해체나 이스라엘의 철수 조건 등 해결해야 하는 그런 난제가 또 많이 있다 보니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집트 주도하는 이 안정화군은 외교적 시나리오로서는 유력하다라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운 구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이라는 말과 안정화군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또 진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평화유지군은 그냥 유지시키는 거고 안정화는 안정을 시키는 거니까 미쳐서 날뛰는 놈들은 막 두들겨 패서 안정시키고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격해질 수는 있겠네요.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을 밝혔어요. 하마스가 휴전협정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분대로 가서 두들겨 부시겠다고요? 국제안정화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측은 가자 지구에 미군을 직접 투입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고요. 트럼프는 중동 여러 국가들이 가자 지구에 병력을 투입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국제안정화군 관련해서는 미국은 병력 투입보다는 주로 조정이나 이런 감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특사죠. 위트코프가 가자 지구 전후 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위트코프 특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가자 지구 상황을 두고 가자 지구의 경제적 재건과 그리고 중동 질서 재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충돌의 종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휴전 이후에 가자 지구를 재건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의 투자나 그리고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그리고 팔레스타인 간의 새로운 경제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또 제시하기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중동 전체의 안정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이번 상황을 단순히 전쟁의 종결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재편과 그리고 지역 협력의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라고 하는데 이 두 집단들은 이 휴전안에 대해서 그 트럼프가 제안했던 그 휴전안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설마 휴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와서? 뭐 사실 늘상 하던 레파토리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한 건데요. 공식적으로 휴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쟁점인 무장 해제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 의사를 표출한 겁니다. 트럼프의 평화 계획은 휴전하고 그다음에 군축, 그다음에 행정체제 전환 이런 단계적 구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는 우리가 언제 무기를 포기하기로 했냐라고 하면서 군축 약속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무기 포기에 대해서 이건 의무가 아니라 먼 미래의 가상적 논의에 불과하다라고 또 선을 그어버렸는데요.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모하메드 나잘은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무장 해제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획득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비무장화 무장화 선행 원칙과는 이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입장이죠. 이슬라믹 지하드 지도부 역시 트럼프를 향해서 자기 자신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나저나 가자 지구 안에는 하마스 대원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휴전이 발효되자마자 하마스 대원이 7,000명이나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가자 지구에 하마스 대원이 얼마나 남아있고 또 무기도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현재 이스라엘군이 발표한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하마스는 여전히 약 2만 명 규모의 전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 그리고 소형 무기 등을 여전히 은닉하고 있다고 하고요. 상당량의 무기가 가자지구 남부의 지하 터널망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DF는 이번 전쟁 동안 하마스의 주요 군사시설과 지휘 체계는 이제 대부분 붕괴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터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약 25%가 붕괴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마스의 잔여 병력은 여전히 터널을 활용해서 이동하거나 무기 보급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하지만 하마스의 군사 구조는 과거처럼 정규군 그런 체제라기보다는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활동하는 그런 게릴라 형태에 가깝습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대원들도 많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은 이 하마스가 식량이나 그리고 생존, 복수심을 자극해서 새로운 하마스 대원을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가자지구를 두들겨 부셨는데도 지하 터널의 25%밖에 파괴를 못했네요. 워낙 깊이 얘네들이 복잡하게 해놨으니까 75%는 언제 파괴를 하나요? 걱정이네. 자, 얼마 전에 하마스와의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 하마스 대원들이 무장한 채로 나타나가지고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이스라엘 편에 부역했지 막 이러면서 공개 처형하고 막 이런 장면을 영상으로 이제 봐서 사실 우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그 영상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영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마스가 이 정도로 잔인하다. 같은 민족끼리도 이렇게 총을 쏴서 죽이고 처형하는 거. 우리 브레드 TV에서도 물론 방송을 했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이런 영상은 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뭔가 좀 대응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이스라엘 정부가 목소리를 좀 냈는데요. 네, 휴전이 발효된 직후 하마스 대원들이 가자지구 내에서 같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고문하고 이런 처형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구호품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던 민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 영상을 국제 언론에 공유를 하면서 이것이 진짜 하마스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역시도 하마스가 가자 내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트코프 중동 특사 얘기를 하나 더 좀 물어볼게요. 위트코프가 가자지구 그 휴전 이후에 아브라함 협정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가자지구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위트코프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가자 휴전 상황을 통해 중동이 군사적 대립이 아니라 경제, 기술, 인프라 협력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가자지구 휴전이 단순한 전투의 종식이 아니라 아브라함 협정의 새로운 확장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 과정에서 아랍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아브라함 협정의 2단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즉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함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렇게 새로운 중동 질서를 구상하는 그런 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트코프는 가자지구를 더 이상 절망의 땅 이렇게 보지 않고 중동 경제 재편의 새로운 무대로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후 재건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는 그런 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트코프는 가자지구 미래를 단순한 복구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외교적 변화를 촉진하는 기회로 보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